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새해 시작부터 충격파를 던진 국민의힘 상황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선대위 개편설은 악의적인 공세다 이런 얘기를 했던 윤석열 후보가 왜 이 마음을 바꾼 겁니까? 바로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 때문입니다. 잠시 뒤에 새해 들어 발표된 이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해 드릴 건데요. 이 위기 상황 속에 앞으로 20일 동안 승부를 보지 않으면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20일인가요? 네, 먼저 김종일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오늘 발언을 듣고 계속 이어가 보죠. 이번에 연말을 위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을 1월 말까지 다시 원래 상황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1월 말 바로 이달 29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여론이 반영되는 시간을 감안해서 설 연휴 시작 일주일 전까지 현재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승리가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 설 연휴 이후에는 거리 유세와 법정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흐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대선이 65일 남았는데 네. 자, 대선 후보가 선거 모든 일정을 중단을 했어요.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네네.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 땜질 수준이 아니라서 이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심기일전의 자세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대위 관계자 설명을 한 건데요. 윤 후보가 언제 어떤 식으로 활동을 재개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 윤 후보의 일정 중단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향후 역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가 비서실장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했었죠.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인 만큼 윤 후보의 활동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선대위 조직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기존 선대위 체제를 폭파하고 총괄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선대위 개편 관련해서 계속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앞서서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 개편 작업을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김 위원장이 하는 것 아니냐. 결국 후보 뒤에 상황이 있다. 이런 논란이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앵커의 질문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후보 패싱 아니냐 그랬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뭐 후보한테 얘기를 들을 바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후보 패싱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후보 패싱은 무슨 패싱에 다 알게 되는데. 네,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윤 후보가 선대위 개편안에 대해 어제 저녁 대략적으로 보고받은 건 맞고 이 발표 시점이 오늘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윤 후보가 이 개편안에 동의를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사실 전해주는 사람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데 이 선뜻 개편합시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던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참, 네. 자, 오늘부터요. 아는 기자 아자의 시청자 질문을 저희가 받기 시작했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선대위의 주요 인사들이 이제 줄줄이 이 사의를 표명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사의 표명이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그런 용도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일단 김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이준석 대표에게는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의총장에서 이 김 원내대표와 김동국 정책위 의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기자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 손학규에게 많이 배웠다. 만약에 조수진,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사퇴한다고 하면 또 최고위원을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또 누구를 임명할 거냐고 했더니 안철수 대표를 임명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답했다는 건데 이게 조금 설명은 필요한데 이제 2019년에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이때 당대표가 손학규 대표였는데 이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당시에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네. 결국 손 대표 안 그만두고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방법을 썼거든요. 네. 이때를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이게 네. 상당히 좀 논란이 되니까 대표실에서는 이 농담으로 한 거다 이렇게 수습을 하긴 했지만 이 의원총회장에 있던 의원들 뭐 난상 토론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네. 이게 제정신이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놓은 거냐 이런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보면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이걸 네네. 수습을 하려면 그래서요. 앞으로 뭐 아까 20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승부수는 송 기자가 보기에 통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여러 선대위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윤 후보가 이제 일러도 내일까지 적어도 내일까지는 윤 후보가 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새로워진 당 선대위의 모습이 어떨지 그리고 윤 후보가 행보를 재개한 뒤에 첫 일정과 메시지가 무엇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내일 모레 계속 바쁘겠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살펴봤습니다.